안녕하세요. 자, 앵클엑스RN 서울시험센터를 위해서요. 자, 저는 오늘 지성호 의원님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여튼 그 사이에 서울시험센터 소식을 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상황이요 여의치가 않았지만은 그때 오늘 지성호 의원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저번에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때 어떤 팀장님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의 뭐 90% 정도 완전하게 정확한 말씀을 믿고 저희는 어기양양 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또 그 사이에 간호협회 내부 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또 쉽게 답을 해주지 않는 상태라서 몇 번 상황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이제 저희를 또 가슴을 태우길래 하여튼 오늘 다시요 그 사이에 지성호 의원님의 어떤 좋은 성과를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에 반해갖고 다시 저희가 저번 주 한 3일 전부터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저번 주 금요일날 쳐들어갔고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알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요. 자, 어제는 그래서 서울센터 시험장 센터장 비슷한 분을 그래서 지성호 의원실에서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 결과 하여튼 간호협회에 어떤 도움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지성호 의원실에서는 하여튼 이 간호협회가 정당하게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을 잘 격려를 해주시고 하여튼 끝까지 같이 하자고 일단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 그 중간에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중간에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간호사 협회에서 도움을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더니 여전히 이제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TF팀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결국에는 이 TF팀을 꾸릴 때까지는 일단은 뭐 정확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또 누군가죠 또 뭔가 국회의원을 만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지성호 원씨라고 많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거기 또 백을 믿고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감한 우리 선생님들이 몇 명 나서 하여튼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저도 오늘도 같이 가서 이제 우리의 아픈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긴박함을 꼭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은 그분이 차근차근 또 우리 상황을 알고 일단 일을 추진할 것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호 의원님은 저번에 이제 미국 국회에서 가서 그죠? 자, 미국 국회에 가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면서 이분이 목발입니다. 그죠? 크러치를 잡고 손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는 상황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 그래서 그 북한 상황을 알리면서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또 얘기해줬고 연설을 했고 더불어서 또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박수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는 분은 지성호 의원님이 아주 그냥 최고였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분들도 역시 얘기해요. 그죠? 간호사 국회의원님들 뭐 하시나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간호사 국회의원 두 분요. 저도 뭐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은 절대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성호 의원님한테 여러분들도 하여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어떤 노력들이요.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또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또 다른 길을 향해서 뭔가 또 확실한 길을 향해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정보를 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간호사들이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법을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났었을 때 일단은 어떻게 해결하냐죠? 그래서 그 사이 판례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는 뭣도 모르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일단은
자세한 걸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간호사들 파벌 싸움의 한쪽 편 들어준 원장의 결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원장이 알아야 될 지원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간호사 문제가 중요하죠. 그죠? 특히 간호사의 일단 우리 약한 어떤 입지는 법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사건 개요 볼까요? A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 규모는 직원이 5, 6명 정도고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좋은 의도로 경력 있는 B 간호사를 채용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B 간호사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들이요. 그죠? 자, 이 간호조무사들 입장에서는 굴러온돌이라면서 못마땅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죠? 미국에서는 감히 RN의 위치에 AN이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굴러온돌이라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다른 간호조무사들이 B 간호사를 이른바 태우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AN이 RN을 태운다. 자, 대단한 어떤 한국의 조직이죠. 그죠? 그래서 B 간호사가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A 원장에게 얘기했고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던 A 원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상식적으로 주율해서 B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 그래서 간호사 조무들이 A 원장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요. 자, 간호사 조무사 4명은, 간호조무사 4명은요, 동시에 사표를 내고 나가서 A 원장을 당황하게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원 내부의 자료를 챙겨 나가서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건소에 고발했다. 자, 그래서 간호조무사는요, 몇 년간 일하면서 그 의원의 치부를 낱낱이 잘 알고 있었고, 관련 자료를 몰래 준비해 고발했으므로, 일단은 A 원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한참 바쁠 때 약만 타러 온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가 처방 전 초안을 작성한 명단이나, 자, 이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죠? 야, 무서워요. 그죠? 자, 환자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A 원장이 작성한 메모. 자, 수면 내시경 시 미다졸람 등으로의 투여 준비는 간호조무사가 실제 투여는 A 원장이 했는데 이것을 간호조무사가 전부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고 A 원장은 시체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갖다 그러죠. 야, 진짜 콩가루 지원인데 하여튼 우리 한국의 사정이요. 로컬 병원 사정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미국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슬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마약류 관리 등 심각한 사안은 변호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자, 의사 대면 없이 전과 동일하게 간호사 조무사가 처방한 사건 관련해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아,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또 간호사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대단히 용감하고 대단히 무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를 주로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들한테 이렇게 감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미다조람 프로포폴요. 자, 프로포폴을 일단 어느 성형외과에서 삼성의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 맞았는데 이 간호사 조무사가요. 간호조무사가 그래서 일단은 뭐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일단 이 사람처럼 몰래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죠. 일종의 고발이겠죠, 이것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AN이요. 그죠? 그래서 비밀 보장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국내 소아과 의사들이 이게 이제 다시 일단요 고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AN이 결국에는 법적인 어떤 일단요 통보를 받게 됐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 AN 뭐 로컬이나 준종학 가면은 AN이 RN 교육시키는 병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간호사가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시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요 간호간병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간호사하고 간병인하고 같은 동급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간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 그 용어 자체가 일단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 협회 뭐 하고 있는지 절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죠? 참 얌전하게 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의사협회에서 전면 투쟁에 나섰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올리겠는데, 그만큼, 의협의 전면 투쟁은, 많은 의사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나와서, 투쟁하는 거고, 부럽다. 자, 우리는 언제 하면 수 있느냐? 우리가, 간병인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간호사가 없는 일단은, 뭐 로컬을 운영하고 있다. 이럴 때는, 법적 위반으로서 뭔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의사가 간호사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AN이 이게 뭐 굴론돌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참 우리의 현실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원장이 봉직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의사 통지해서 부당해고다.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사건 개요 갔는데 일단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만둘 때, 그죠? 우리 간호사들이 그만둘 때 카카오톡으로 해고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면 부당해고다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 해고 예고 위반에 대한 사안인데, 자, C 원장은 D 봉직의사를 채용했는데, 자, 기대하는 진료 수준의 봉직의사가 미치지 못해서 불만이 생겼고, 결국에 불만이 해고를 했다. 근데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우리 간호사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영 선생도 많이 써요. 그죠? 근데 30일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30일을 준수해야 돼요. 저도 알게 됐어요. 그죠? 자, 카카오톡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해서 봉직의사가 부동해고에 해고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례다. 그래서 D 봉직의사는요, 부당해고 이후에 미지급 입금인 600만원을 청구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됨으로써 조정 끝에 원장이 해고된 봉직의사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마무리되었다. 자,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일단요, 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줘야 돼요. 자, 해고 통지서를 교부할 때는요, 고용자가 기표할 수 있으니 조기 문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편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자, 문자나 이메일, 사내 통신이나 통지서를 찍은 사진 전송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자, 직원을 면접하고 채용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요,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지, 종사무 등에 기재되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를 고부했더라면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문제될 수가 있다 하고 또 이런 어떤 판례가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해고를 통지받을 때는 30일 전에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법적인 일단은 조치를 일단은 뭐 의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죠. 그죠? 입원 환자 전담 간호사가 수술실 근무를 병행했다. 자, 우리는 헬파 간호사하고 뜨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프라틱 너스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법원 신고 내용과 다르게 임무한 사실을 인정했고 업무 정지, 처분 정당 판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양병원 전담 배치 기준 요양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행 근무 안 돼. 병행 근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미국하고 보면은 좀 그죠? 요양기관이 입원 환자 전담으로 간호 인력을 신고하고 이 인력을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게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프라틱 너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헬파 너스라 해갖고 우리가 수술실 간호사가 2할에 근무할 수 있고요. 자, 2할의 간호사가 수술실에 가서, 물론 스페셜 너스 같은 좀 장애가 있지만은 하여튼 수술이 없는 경우에는 또 뭐 일단은 헬파 너스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근데 이게 업무 정지 처분 정당하다고 났네요. 자,
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요 11명의 간호사를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 업무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자, A 요양기관은요 11명의 간호사를 입원 환자 간호전담으로 채용했다. 자, 그러나 2012년부터요 16년까지 이들 간호사를 신고 내역과 다르게 수술실 근무도 병행하게 한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해서 요양기관은요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일단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이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보건복지부 고시죠. 그래서 간호 등급제 관련 간호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요양병원의 경우는 따로 있나 봐요. 자, 입원한 환자 간호물을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채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요양병원 기관 경우는 또가 병원과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양병원 간호전담 배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기준도 요양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병행 근무는 안 된다는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혹시 병원에 근무하다가 일단은 병동에 있다가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요. 응급실 가기도 하다가 중환자실 가기도 하죠. 그런데 수술실 가면 안 되나요? 자, 이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저도 국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간호사 법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 법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국내 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알고요. 그죠? 다음에 이 판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로 이제 올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을 근거로 A 요양기관은요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의 등급 적용에 있어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병원과 달리 털어내요. 요양병원과는 달리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호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호 인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일률적으로 간호 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서 11명의 뒤에 있네요. 자, 11명의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입원 환자들의 간호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자, 다만 업무가 마감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으면은 부수적으로 입원 환자 외에 간호 업무를 보조한 것이 불구하다며 11명 모두 입원 환자의 간호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다고 항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답을 잘 해줬네요. 자,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네요. 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용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 차등제의 취지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 명칭이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 당의 인력이 병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입원 환자의 간호 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래서 우리 아마 수술실 가면은 이게 테크니션처럼요. 우리가 헤모로이드 수술한다. 자, 정형외과 수술한다. 그러면 드릴 잡고 당겨줄 때가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스크랍이나 서큘레이션에서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수술에 대한 어시스트를 그래서 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서도 이 사건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입원 환자 간호물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이 수술실에서 했지만은 입원 환자 간호문은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며 행정처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A 요양기관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수술실에 주로 하면서도 입원 환자 관리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업무가 멀어 있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물론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죠? 병실에 근무하면서 수술실 업무를 어느 정도는 도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수술실에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 전담 간호사로 등록이 돼 있다거나 병원에서 그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처분이 맞다고 돼 있나 봐요. 자, 결국 A 요양병원은 판결에 불구하게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여튼 저도 법원에 많이 다녔지만은 기출문제 유출했다고 맨날 법원에 불려갔지만은 이 법원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요, 상처 트라우마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지성 의원실에 가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단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서러움이 팍 올라와가지고 우리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성 의원실에서 울었어요. 저 울었는데 저도 모를 눈물이 한이 서린 눈물이 나와서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적 문제를 잘 확인하시고요, 근무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처분 결과 올렸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게 좀 저 깜짝 놀랐나 사실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신경림 간호협회장 연임 도전했는데 당선되면서 네 번째다. 그래서 이번 1월 17일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네 번째니까 당선된 거죠, 그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차기 간호협회장 선거에 신현 회장 단독 출마했다. 자, 그래서 간협 선관위가 있나 봐요. 자, 20년도, 21년도까지 임원 후보 확정 발표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선을 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의협신문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일단은 2년 연임한 걸로 알았어요, 그죠? 연임만 한 것이고 사선을 한 적이 몰랐어요, 그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일단은 국회 협회장을 해본 지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저도 놀래갖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대한간호협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신경림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자, 간협 선관위원회는요, 일단 회장 후보가 2020년, 2021년 올해부터니까 2년이나 해먹네요. 그죠? 자, 16일 밝혔다.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선거할 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회장 후보는 각오리 현 부회장을요. 자, 이 부회장 후보로는 김경영 현 부회장을 각각 지명했다. 간호협회는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륨에서 열리는 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다. 그래서 1번 협회는 네 번째다. 민주주의에서 네 번째라는 것은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가요? 우리 간호사들 엄청 많은데 돌아가면서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신 후보는 2008년 12년 2008년 15년이니까 그러면은 4년 해먹었죠. 자, 32대와 33대 간협회장을 역임한 뒤 2012년은 또 어디에 국회의원을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4년, 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4년, 8년, 그 다음에 2018년 실시된 선거당도 출마해서 수행했고 이번에 또다시 임했다. 그럼 이번에 선거됐죠, 그죠? 그러면 4년, 그 다음에 8년, 그 다음에 12년을 하네요. 그렇게 우리 간호협회장이 될 사람이 없나요?
자, 다른 분들 다 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자, 일단은 임원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돈 단독이죠. 자, 다음에 이거는 부회장 후보죠. 그죠? 자, 다음에 김연경 부회장. 선출직이사 후보요. 자, 이분, 강윤일이라는 분이, 신경림 회장이 이화여대 나왔죠. 그러니까 이화여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36대. 그 다음에 박미영 씨. 그 다음에 서은영. 자, 지금 교수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손혜숙. 그 다음에 염예화. 염혜화. 유재선. 윤은숙은 제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화. 이렇게 갔는데, 쟁쟁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감사 후보로는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하고, 의협신문에서 올린 내용인데, 의협신문에서 의사나 일단은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부 다 돼요. 하여튼 4년 임기제로 전부 다요 직선을 해요. 자, 직접 선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흔히 깜깜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12년을 간호사의 일단요 우리 간호조직의 직능 대표로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 서울시험센터를 유치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험센터에서는 간호협회에서 움직여야 된다. 피어선에서는 간호협회의 어떤 의뢰가 와야 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험센터의 양마리아, 자, 양안내라는 분이 간절하게 간호협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서울 시험센터 협회에서도요, 간호협회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3년 전에 어떤 학원끼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갖다 끄집어내면서 학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자세로,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치는데 무슨 13년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일단은 미적미적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량 있는 협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추진력이 없을까요? 하여튼 너무 아쉽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